여전히 많은 해외 영화들이 극장 개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안 그래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을 영화 팬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는데요. 블랙 위도우, 분노의 질주, 007까지 저는 개봉 연기가 된 작품들 중 개인적으로 존윅4가 특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존윅의 톤을 쏙 닮은 듯 또 은근히 다른 작품이 하나 관객들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리아 나이슐러 감독의 노바디인데요. 많은 분들이 예고편을 보시면서 존윅 시리즈와의 공통점, 더 나아가 같은 세계관이 아니냐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존윅의 각본가였던 데릭 콜스타드와 존윅의 감독 및 제작을 맡기도 했었던 데이빗 레이치가 참여를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비슷한 톤일 뿐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존윅 시리즈, 그것도 첫 번째 편에서 느꼈던 아주 타이트하고 묵직한 액션, 그리고 간혹가다 느껴지는 마이너틱한 정서가 고스란히,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담겨 있어서 존윅4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존윅4를 기다리시는 분들, 혹은 이 작품을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포일러를 최대한 줄여서 작품의 감상 포인트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묵직한 액션. 우리가 존윅을 보면 항상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기존의 액션 영화들이 날렵하고 정돈되어 있는 듯한 깔끔한 액션, 긴박감과 속도감, 그리고 배우들의 액션 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색함을 가리기 위해 빠른 컷 편집과 장면 전환을 주로 사용했다면, 존윅의 액션은 배우 키아누 리브스의 신체적인 이점을 극대화해서 전체적으로 선이 굵고 무게감 있는 액션을 활용합니다. 재빠른 속도와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보다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고 상대의 숨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끊어놓기 위해 머리나 심장을 제일 먼저 노리기도 하고, 더블탭 혹은 모잠비크 드릴과 같이 확실한 살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격술이 액션의 주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존윅의 맨손 액션은 어딘가 무게감 있고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액션이 많이 등장하고, 권총 액션은 간결하고 전술적이죠. 그리고 이런 존윅을 기획하고 연출한 감독과 각본가답게 작품 노바디에서도 저런 존윅의 액션 스타일이 따라오는데요. 주인공인 허치가 설정상 존윅보다 더 나이가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더 작은 체격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땀내가 나고 지독한 액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날렵함보다는 노련미로 상대를 제압하고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이나 물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 더 폭력적이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보다 지킬 게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허치가 딱 그렇습니다. 또한 작품에선 굵직한 액션씬이 총 3번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들이 마치 하나의 알을 깨고 나오는 한 마리의 새처럼 억눌려왔던 허치의 폭력에 대한 갈망과 그 해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도 해서 조금 잔인한 장면도 있지만 단순한 액션, 그 이상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극적인 효과를 증폭시키는 사운드 트랙. 앞서 언급했던 액션 장면뿐만 아니라 허치의 크고 작은 감정 변화와 상황을 대변해주고 또 극대화해주는 요소로 제작진은 팝송을 사용했는데요. 지루하고 평범한 허치의 모습을 대변해줄 때, 킬러들과의 숨막히는 혈투가 벌어질 때도, 내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점차 커질 때도 팝송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팝송들이 지루한 모습이라고 해서 차분한 노래가 나온다거나 액션 장면이라고 해서 긴박한 노래가 나오는 게 또 아닙니다. 오히려 지루하게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을 리듬감 있고 허치의 상황을 노래한 듯한 가사의 노래가 나오고요. 또 액션씬에서는 슬로우 모션이나 롱테이크를 통해 연출하면서도 그런 총알과 비명이 오고 가는 장면과 대비되는 듯한 가사의 팝송을 넣어 어떤 면에서는 마블의 대표 또라이 데드풀의 액션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도 어딘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팝송이 몇 번 등장하는데, 아이러니한 장면과 함께 보고 있으면 은근히 병맛 같은 느낌도 들어서 조금 많이 수위가 높은 액션 장면들도 만화적으로 연출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잔인하거나 과하게 폭력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을 오히려 하나의 장르적인 재미로 넘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도 함께 해줍니다. 이는 팝송이 흘러나오면서 그 가사가 그대로 해석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 화면을 함께 보면 훨씬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깨알같은 유머 코드. 개인적으로 노바디라는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저는 존윅의 하드웨어와
킹스맨의 소프트웨어의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커다란 플롯이 존윅과 비슷하면서도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번번이 킹스맨같이 폭력 혹은 지루함을 환기시켜주는 깨알같은 유머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주인공 허치가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공격성을 드러낼 때 한 말은 "망할 냐옹이 팔찌 어딨어?" 라고 말하질 않나, 허치가 자신의 직장에서 총격전을 벌일 때에는 무사고 알림판에 글씨를 발견하고 손으로 쓱 지워버리는 알게 모르게 피식하면서 웃을만한 유머 코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이런 유머 코드들이 저희에게는 낯선 미국식 유머 코드가 아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웃게 만드는 코드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적인 웃음이 아닌 순수하고 원초적인 웃음을 이끌어낸다는 데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머 코드가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어서 작품이 지루할 틈이 없었다는 게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씨 뿌리기와 씨 거두기.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 겸 전문가인 데이비드 하워드는 자신의 저서 시나리오 가이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플랜팅과 페이옵, 바로 씨 뿌리기와 씨 거두기인데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씨 뿌리기와 씨 거두기는 쉽게 말해서 주요 인물이나 단서, 물건, 의상 등이 마구잡이로 등장해선 안 되고 앞부분에서 한 번 등장했으면 후반부에도 한 번 이상 스토리에 등장시켜서 개연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설국열차에서 남궁민수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선 성냥 3개를 보여주죠.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꼬마애가 나머지 2개의 성냥을 가져간 것으로 나오지만 작품의 중반에서 꼬릭한 사람들과 악한 괴한들이 싸울 때 어둠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을 세우죠. 또한 마지막 한계피는 크로노를 모아 기차의 문을 폭발시킬 때 쓰이죠. 이처럼 앞에 등장했던 물건 혹은 특정 대사들을 재등장시켜서 관객들의 기억 속에서 자리잡은 어떤 부분을 해소시켜줄 때 쓰이는데 작품 노바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꽤나 등장합니다. 앞에서 했던 어떤 대사를 되갚아준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대사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반전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등장은 했었지만 별 생각 없이 넘겼던 부분들이 후반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등장하며 그게 몰입도와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혹은 환기시켜주기도 하죠. 팝콘 무비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있으면서도 은근히 계산적이고 체계적으로 각본이 짜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작품 노바디, 이렇게 감상 포인트가 많은데 가뜩이나 답답하고 뭔가 재미있는 액션 영화 한 편 보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부분들 말고도 감상 포인트는 더 많은데 이 이상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직접 작품을 통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고요. 전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영화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